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섬진흥원이 설립 1년 반도 안 돼 교육 기능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내부 안정이 중요한 시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도의 신조도대교와 가사대교 건설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등 진도군이 새로운 진도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생후 이틀 된 아들을 암매장한 30대 여성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여성은 아이를 살아있는 채로 묻었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전남교육청이 2025년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고교학점제 학습 공간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목포에 본원을 둔 한국섬진흥원이 설립 1년 반도 안 돼 교육 기능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외연 확장보다는 내부 안정이 중요한 시점에서 원장과 부원장의 행보도 예사롭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목포시 사막도에 문을 연 한국섬진흥원입니다. 섬 연구와 진흥 사업, 교육을 목적으로 정부가 설립한 국책 연구기관. 옛 목포 서부 항운노조 건물을 개보수에 사용하다 보니 연구와 교육 등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80억 원을 들여 섬 연구 교육문화 복합 공간을 오는 2027년까지 사막도에 짓는 게 현안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력도 부족해서 부원장이 정책연구실과 진흥사업실장 등 3가지 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고 현안 대응팀도 대부분 다른 부서 업무를 함께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섬진흥원은 인력과 연구 성과, 공간 확보 등 내부 조직 정비가 우선 상황이지만 오히려 외부 확장에 신경을 쓰는 모양새. 최근 경남 통영에 남해안 교육센터를 설립해 인력을 파견했고 충남 보령과 동해에도 교육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남해안 아카데미를 중점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을 아우르는 그런 교육의 중심의 메카로 만들 계획입니다. 올해 한섬은 아카데미 교육도 14차례 실시되지만 목포 본원에서는 2차례에 불과하고 남해안 교육센터에서 모두 7차례나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남 출신 원장이 고향에 이처럼 공을 들이면서 단순한 교육 사업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아직 지역사회와 융합도 안 된 상태인데 교육센터를 벌써 경상남도 통영에 설치하고 많은 교육 내용 중에 다수를 한다는 것이 또 다른 지역사회에서는 부피는 오해를 가져올 소지가 다분히 보입니다. 한편 한섬은 부원장도 총선 출마 등을 고려하면서 이달 중으로 퇴직을 고민하고 있는 등 섬진흥원 경영진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한 임대아파트가 자치단체 사용 승인이 나기 전인데도 입주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어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더구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특약사항이 변경돼 이게 임대계약서인지 노예계약서인지 모르겠다는 입주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14일 입주를 앞두고 있는 여수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입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8년 임대 후 분양을 조건으로 지난 2021년 임대보증금 2억 6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입주를 코앞에 두고 임대 사업자가 내민 특약사항 변경 계약서를 받아들고 황당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노예계약서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변경된 계약서에는 당초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자녀 의무 임대 개월수에 따라 부과되던 위약금이 전체 의무 임대 개월수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이 같은 계약서대로라면 7년을 살고 해약하더라도 남은 1년치 위약금이 아닌 8년치 위약금을 물어야 할 판입니다. 또 위약금에 포함된 금리는 해지 요청 전달 한국은행 기준금리에서 5%로 아예 고정됐습니다. 5%로 고정을 해놨다는 거는 뭐 나중에 금리가 내려가도 5%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불리하게 다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집을 반환할 경우 5%의 유보금은 3개월 내 정산할 수 있고 임차인이 조기 지급을 요청할 수 없도록 조항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특약 조항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문구가 비일비재하게 등장합니다. 변경될 계약과 관련해서 그 내용이 입주자들에게 불리하다라고
한다면 입주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당연히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 거고. 심지어 해당 사업자는 여수시에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도 14일부터 입주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났습니다. 4일 전에 뭐 처리 여기 다 돼가지고 처리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뭐 그쪽에서 알아서 정리를 하겠죠. 시행사. 입주 예정자들은 임대 사업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수차례 내용 증명을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임대 사업자는 취재진에게 사용 승인 접수를 해놨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변경된 특약 사항에 대해서는 공문을 보내면 검토한 뒤 답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다미입니다. 3년 전 이맘때 수저원공사가 갑자기 섬진강댐을 방류해 구례와 곡성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근 계속된 장맛비로 댐 수위가 오르자 섬진강댐물을 흘려보내기 시작했는데요. 수저원공사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지만 주민들은 그래도 불안합니다. 김영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구례 읍내가 완전히 물에 잠겼고 곡성에서는 산사태로 5명이 숨지는 등 큰 피해를 냈던 2020년 8월의 국지성 집중호우. 구례와 곡성 지역 주민들은 3년 전 이맘때가 아직도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겁이 나요. 한 번 당했기 때문에 또 그럴라더냐 그런 생각이 들고 막 그래 무서워. 그날은 생각이 싫죠. 엄청 피해 많이 봤잖아요. 지금 거의 사람이 없어요. 당시 수해의 원인으로 섬진강댐의 급격한 방류가 꼽혔습니다. 사전 방류를 해놓지 않던 수자원공사가 집중호우에 갑자기 초당 1,800톤의 물을 한꺼번에 방류하면서 섬진강 범람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섬진강댐 수문들이 하나씩 차례대로 올라갑니다. 거센 물살이 빠르게 흘러내리고 곧이어 하얀 포말의 물보라가 만들어집니다. 최근 장마로 홍수기 제한 수위인 194m 가까이 오른 섬진강댐이 하루로 초당 최대 300톤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섬진강댐 방류는 2020년 8월 이후 3년 만입니다. 댐 저수율이 57%로 댐 유형 내 많은 강우가 예보되어 홍수기 제한 수위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홍수 조절 용량을 위해 3년 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수자원공사는 방류 하루 전부터 하루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 문자를 보냈습니다. 섬진강댐 방류는 열흘 가까이 지속되는데 인근 주민들에게는 대피 명령이 내려졌고 상가 하천 등 위험 지역에는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구례군도 섬진강댐 방류에 맞춰 1만여 가구에 스피커를 설치해 대피 안내 방송을 하는 등 24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전파하는 게 중요하다 판단하에 집집마다 스피커를 다 설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실시간으로 하지만 3년 전 피해가 다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된 댐 방류가 주민들은 걱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 하천 정비가 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공유의 문제도 있고 지금 눈으로 봐도 상당히 그 비가 많이 오면 저게 견뎌낼 수 있을까.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는 하지만 국지성 집중호우가 특징인 이번 장맛비 특성상 갑작스레 많은 비가 댐 주변으로 올 수도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경찰이 6년 전 생후 이틀 된 아들을 야산에 안매장한 30대 여성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여성은 당초 아이가 갑자기 숨져 야산에 묻었다고 했다가 돌연 아이를 살아있는 채로 묻었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갓 태어난 아들을 야산에 안매장한 30대 여성의 죄명이 아동학대 치사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됐습니다. 이 여성은 긴급 체포 당시 친정집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가 갑자기 숨져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돌연 아이를 살아있는 채로 묻었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처음 진술을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서 죽은 것으로 알고 매장했는데 이제 아니다, 사실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매장했다. 진술 번복에 따라 더 중한 형벌을 받는 살인죄로 혐의가 바뀌었지만 이 여성은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술 그 번복 그런 부분도 신빙성 다시 따져봐야 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물리적 자료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여성 주변인 조사에서도 사건 경위를 뚜렷하게 밝혀줄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숨진 아이의 친부와 친정어머니는 아이 사망 사실은 물론 출산 사실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여성이 아이를 안매장했다고 지목한 친정집 인근 야산에서 발굴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전남교육청이 2025년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고교학점제 학습공간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학습공간 조성은 학생과 교사 등의 의견을 반영하는 사용자 참여 설계로 진행돼 학생들이 진로 카페와 홈베이스 등의 설계에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해 23개 교회에 이어 올해는 9개 교회에서 학습공간 조성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목포시는 어제 시청 상황실에서 파리 패션위크에 선보였던 목포시 홍보 영상 시사회를 갖고 본격적인 글로벌 홍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홍보 영상은 목포 근대유산과 슬링스톤 패션을 융합한 홍보 영상으로 시사회를 거쳐 앞으로 160여 개국에 소개될 예정입니다. 오는 10월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의 성공 개최를 견인할 자원봉사자 모집이 마무리됐습니다. 2개월 동안 자원봉사자를 모집한 결과 개인은 1,038명, 단체는 130개 단체 3,218명이 신청했으며 18세 신청자부터 81세 신청자까지 폭넓은 연령층에서 참여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기본 소양, 직무 교육을 이수한 뒤 108개 경기장에 분산 배치돼 경기 운영 지원과 안내소 운영 등의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3년 후에는 한 가족이 드론 택시를 타고 국립공원 파령산과 남해안의 절경을 하늘에서 관광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다음 달부터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 실증 사업이 시작되면 고흥군은 가장 먼저 관광 드론을 띄운다는 구상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고흥항공센터에 KUAM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1단계 실증을 위한 드론 이착륙장인 버티포트와 경납고 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5%, 빠르면 다음 달부터 46개 기업이 12개 컨소시엄을 구성해 기체 운영과 안전성 검증, 통신망 구축 등 개활지 실증을 시작합니다. 국내외에서 개발한 1인승 또는 5인승 드론이 고흥에서 실제 사람을 태울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10월 말에 열리는 고흥 드론 엑스포에서 일반인들에게도 첫 선을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8월부터는 개활지 실증을 고흥군에서 하게 되고요. 또 내년 8월부터는 도심 실증을 하게 되고 도심 실증이 끝나게 되면은 시범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을 우리 고흥군에서는 관광지를 오갈 수 있는 시범 사업을 참여하기 위해서 고흥군은 이 같은 국내 유일의 드론 실증 인프라를 활용해 전남도, 여수시 등과 공동으로 관광형 드론 택시 시범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특히 나로우주센터 주변에 자체적으로 버티포트를 만들어 파령산까지 해안선을 따라 300에서 600m 상공을 비행하는 항로를 개발 중입니다. 섬 박람회를 준비하는 여수시도 별도의 드론 관광 항로 개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늘을 나는 택시를 타고 우리 군 주요 관광지를 관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26년도부터는 도심 항공교통 관광형 지역 특화 시범사 공모에 승전될 수 있도록 국내 첫 드론 버티포트가 들어설 고흥군. 2026년부터는 남해안 드론 관광이 시작되고 이후에는 드론 택시가 빌딩 숲을 날아다니는 공상 과학 영화가 고흥에서 현실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진도의 신조도대교와 가사대교 건설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진도군은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정치권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진도 만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광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방낙조, 울림산방, 서남해의 보물, 관매도 등 진도군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의 성공 개최를 비롯해 특색 있고 차별화된 관광명소 개발과 문화체육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1년, 김희수 진도군수는 무엇보다 군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 발전에 대한 민심을 확인한 것을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전체 예산의 30.4%를 농수산 예산으로 확보하는 등 100대 공약 사업을 추진한 결과 농업의 경쟁력이 확보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수산업이 살면 80% 농업인이 살기 때문에 나머지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덩달아서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도 같이 살 수 있는 것은 농수산업을 살려야 되겠다.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진도는 아름다운 경관조성으로 시작됐습니다. 천원버스, 학생 100원버스, 전통시장 배송도우미 운영 등 삶의 질 향상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진도구는 신조도대교와 가사대교 건설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인 신조도대교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정치권과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 국도 18호선이 평목까지 되어 있는데 그 노선 연장을 조도면 상조도 이어미까지 해주라. 그렇게 하면 그 사이에 조도대교가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김희수 군수는 변화를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지난 1년이 사용됐다면 중장기적으로 진도군이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데 향후 3년을 투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완도 동백이 전국 최초로 특허청의 지리적 표시 증명 표장에 등록됐습니다. 전국 최대 동백 천연림이 있는 완도군은 완도 동백 추출 고요산혈증 치료용 조성물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 지리적 표시 증명 표장 등록으로 다시 한번 완도 동백의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신안군이 조선 후기 한국과 프랑스의 교류 산물인 옹기술병을 복원 전시하기로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한국과 프랑스가 막걸리와 샴페인을 교환하면서 교류가 시작됐다는 데 의미를 두고 비금도에 기념공원을 조성하고 폐교 등 유휴시설을 단장해 샴페인 박물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해남군이 방치된 빈집을 임대주택과 마을 호텔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습니다. 해남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 농어협력재단 등과 농촌 빈집 재생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8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빈집 20호를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제목 통시 종친회가 목포 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기금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지난 1985년 설립된 제목 통시 종친회는 종친 자녀들에게 수여했던 장학금을 목포시로 전체 확대하기 위해서 그동안 모아온 기금을 쾌척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영안군이 2023 회계연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8,009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의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7,249억 원보다 10.49% 증가한 수치로 영안군 추경 예산안으로는 처음으로 8,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영안군은 국립공원 월출산을 활용한 생태 관광 브랜드 구축과 고물가 고금리 등의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민과 농가 지원을 위한 추경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모레 사이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50에서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는데요. 시간당 30에서 80mm의 집중 호우가 예상되고 돌풍과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많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에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 오늘부터 순간 풍속 70km의 거센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기온 목포와 영암 29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남해안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낮 기온 해남과 강지 29도로 덥고 습하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 26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전해상으로 바다 한계가 자욱하겠고요. 남해서부 먼바다를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첫 만조 시간은 오전 10시 16분입니다. 당분간 장마의 영향으로 비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돌침대의 명가 낙타표 천수 흑돌침대 대박 세일. 직접 생산, 직접 판매로 거품 없는 가격 39만 원부터 흑침대, 돌침대 지금 구입하시면 대박입니다. 목포대에서 무한읍 방향 청계 농공단지 공장 직판 낙타표 천수 흑돌침대
454-4411. 올여름 무더위는 그린랜드에서 시원하게 날리세요. 영암 3호 그린랜드 야외 수영장 펜션. 가족끼리 친구끼리 신나는 물놀이와 편안한 휴식까지. 세안대학교 맞은편 그린랜드 야외 수영장 펜션. 예약 461-3388. 가구를 바꾸고 싶으신가요? 공간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목포 공간 디자인을 만나보세요. 싱크대 붙박이장, 주방 가구에서 학교 공간 혁신까지. 공간 디자인, 지금 전화하세요.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이 영산호 가구단지로 신축 이전했습니다. 비니아 dim체, 금성 침대, 에모스 가구, 식탁, 돌침대, 세라믹 침대, 사무용 가구까지 축구장의 2배.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KB페이로 결제되나요? 네, 됩니다. 버스도 되나요? 됩니다. 여기서도 됩니다. 계좌로도 됩니다. 포인트로 됩니다. 됩니다. 무엇이든 다 어디서든 다. 됩니다. 다 되는 페이, KB페이. 당신에게 가장 편안한 공간을 떠올려 보세요. 이곳에서 또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더 기아 Every Night. Kia, movement that inspires. 인크레더블 캐스퍼. 다이어트. 모두가 빼려고만 할 때 누군가는 채웁니다. 비에나 17 다이어트 유산균이 체지방을 잡아주니까. 이제 채워서 빼는 시대. 센트럼 프로바이오 슬림케어.